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별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가장이랍니다. 가장. 물론 뭐 가장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강 박사님, 대한민국의 가장으로서 저부터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니, 뭐가 제일 스트레스세요? 요즘은 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10년 전에 볼 때보다 좀 늙었어요 이라고 자꾸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다. 박사님이 얼마나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알아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네. 몰라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스트레스다. 네. 편하시다, 그죠? 보통 왜 금전적으로 힘들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 교수님, 한 교수님도 우리 교수님이시자 또 가장으로서 뭐가 제일 스트레스이십니까? 저는 아침 밥상이 제일 걱정입니다. 아침 밥상이에요. 이 아침 밥상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판감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침이 푸짐하면 잘 살았구나. 아침이 빈약하거나 또는 저 혼자 챙겨 먹으라 할 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 밥상을 언제까지 받아 먹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요. 진짜 두 분 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밥 해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여튼 완벽에 가까운 리액션으로 고정을 노리고 있는 감초부 유선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선희 씨가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 비염 주제로 그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방송에 네.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만이라도 정말 즐거웠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고정하고 싶어. 계속 나오고 싶어요. 제 느낌에 한 6분 응선은 넘었어요. 그래요? 진짜 우리 스태프들이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선희 씨는 이런 남자들이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여자들의 고민이 결혼 전에 하고 결혼 후에 하고 달라져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이현동 씨 같은 이런 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잘 살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현동 필요 없지. 이런 원장님이 이것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아니 이현동 필요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버나. 선희 씨 근데 만일에 남편이 이혼동인데 이것도 좋아. 네. 상상만 해도 좋아. 말하는 거 하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사실 오늘 주제에 왜 이 분이 오셨는지 저희 우리 아나운서 팀의 꽃미남 그리고 또 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생방송 스튜디오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야구 때문에 야구장을 누비고 있는 KNN 최고 아나운서 이현동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현동 아나운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저는 아까 유선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가장도 아닌데 저는 아직 어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왜 이런 직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배님 보고 이제 따라하면 잘 될까 했는데 열심히 할게 많이 불러주세요. 저도 고정 노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 자리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씨가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 이현동 아나운서. 여튼 이렇게 고민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고민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큰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주제가 남자들 중에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하면서 이런 주제가 처음이라 사실 저도 기대되면서 긴장도 약간 되거든요. 자, 이분과 함께 우리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의 제우스 남성의원회 이석영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매일같이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남자분들의 상담을 받고 계신 우리 원장님이세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이 말 못할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한테 지금 오늘의 주제가 말 못하는 남자들의 말 못하는 고민 아닙니까? 네네네. 저한테까지 와서도 말을 잘하면 그건 말 못하는 고민이 아니죠. 저한테 와서도 말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네, 저한테 와서 말을 잘 못하- 못하고 진료 한번 보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좀 친해지고 하면 그때서 말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네네네. 지금 오늘 나온 이유는 이런 말 못할 주제를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말 못할 고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보지만 말을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잖아요. 오늘 안 그럼 교수님? 비밀이 다 나오나? 오늘 제가 낱낱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 그러면 말 못할 고민을 가져왔는데 네. 두 번 만나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네. 첫날은 무슨 뭐라 이야기해요? 첫날에는 그 좀 돌려서 얘기합니다. 전립선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가렵다든지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다음번에 와서 만나서는 사실은 이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 박사님, 네. 첫날에 할 얘기 많아요. 어디 사시냐, 그래 할게 많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고민이길래 말을 못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말로 안 하고요. 저희도 말로 안 하고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말 못할 남자들의 첫 번째 고민 뭡니까? 자, 남자들의 말 못하고 여자도 아닌데 가슴이. 아니 그래 가슴이. 죄송해요, 선희 씨.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만 여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 하나가 좀 그래서 그러네. 근데 오늘은 저희 부산 경남의 대표 방송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네. 여자도 아닌데 가슴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여성형 유방증, 즉 다시 말해 여성형 유방증의 정의를 내리면은 남자의 가슴이 여자의 가슴처럼 봉긋하게 나와 있는 걸 말합니다. 네. 실제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네. 저희 병원에서는 연간 200케이스 정도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대한 수술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스트레스지만 이런 수술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비만하신 남자들들 보면 네. 약간 이렇게 나왔다. 왜냐면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 그 수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일이 면을 들어봐서 그런 어떤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들어보면 웬만한 질환을 가진 사람 못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네.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게 가슴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어깨를 움츠리거든요. 여자분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러나요? 그거 여자분들 여자 아니 그거를 왜 선배한테 물어 저한테 물어야지. 죄송해요. 아니 저를 놔두고 그죠? 저도 모르게 이게 가끔씩 감정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어린 친구인데 엄마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애가 유서를 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몇 살인데요? 몇 살? 그 친구가 고등학교 아마 1, 2학년 정도 됐어요. 한참 그럴 때야. 예. 네. 그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이러니까 유서 쓸 각오로 유서를 쓰고 있는데 그걸 엄마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모시고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수술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 근데 수술 말고 여자들은요. 뭐 살을 빼면 사실 가슴부터 빠지거든요, 여자들은. 네, 살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가슴을 이루는 구조를 보면요, 그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살 빠지고 지방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큰 중요한 팩터가 되지는 않고요. 유선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유선이 제거가 돼야지 우리 남자들의 가슴 우리 쉽게 말하면 피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이 좀 커가지고 고민인 분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륜 주위에 많이 돌출이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옷을 입게 되면 유선이라고 하면은 젖꼭지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유륜 주위 안에 있는 우리 젖이 모이는 길인데 남자들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젖꼭지에 유난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술은 이렇게 되는데 옆에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분은 근육이 좋구만요. 자, 이분이 이제 근육형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고민입니다. 이 매끈하게 잘 나오다가 유륜 부위에서 턱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다음 사진 요 옆에서 옆 사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좀 평평하게 펴드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셨는데 살을 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 이제 쌓여서 생긴 여유증인데 유선과 같이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멍든 거는 우리가 사진을 제가 포토샵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멍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제가 대중목욕탕에 못 가신 분이세요. 네네 비대칭이네 진짜. 예, 왼쪽 가슴이 왼쪽이 좀 크다 그죠? 상당히 큽니다. 지금 오른쪽 가슴도 큰데요. 왼쪽 가슴도 상당히 크십니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수술 후 사진인데 옆에서 봤을 때 저쪽 왼쪽 가슴 보시면은 오, 완전히 표시나. 거의 여자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한 B컵 네. 정도 되는 뭘 몰라요. 뭉쳐. 네, 맞죠. B컵 정도 되는 여자 네. 가슴 정도 크기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 수술하고 나서 대중 목욕탕부터 가보겠다고 고민 되겠어요. 가장 어이구. 빅 사이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술 잘 안 하세요. 이런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근데 사실 저런 모습은요 해외 가면 제임스나 뭐 브라더나 데이비 이런 내 많죠. 친구들이 많이 그러네. 많고 우리나라에서보다 매년 봐요. 설날 혹시 추석에 왜 씨름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일본에 많잖아요. 스모 하시는 분들. 네. 예. 그러면 저런 몸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왜 들어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예. 저런 걸 갖고 싶거나 저런 스트레스 뭐 따라하고 싶다. 혹시 네. 뭐 다이어트가 힘드신 분들 저런 사진 보면서 힘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저런 분들도 이제 군대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다니다가 휴가 때 나와서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슴 밑에 색기 이미 좀 착색이 돼서 변해 있습니다. 원장님, 나 이게 저분이 몸무게가 좀 제법 나가죠. 100kg 넘는 분이죠. 그렇죠. 예. 지금 배는 제가 안 가려놨는데 배도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빼면은 지금 요 가슴 밑에 젖꼭지 밑에 좀 까맣게 좀 변형된 부위가 보이실 거예요. 이미 피부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해 있는 분이시고요. 네. 옆에서 보시면은 오. 이게 이미 처져서 이렇게 접친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펴지면은 그래도 피부가 아직까지는 좀 색깔이 남아 있어요. 이건 이제 점점점 좋아지긴 하실 겁니다. 네. 이런 정도의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가장 빅 사이즈에 있는 분들이 살을 뺐을 때 네.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에 이제 유선이랑 그 우리 가슴 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살은 다 빠졌어요. 지방은 없어요. 저런 분들 수술해 보시면 해보면은 지방은 없는데 저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처져 보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저희가 유선이라는 게 결국 멍울같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 만져지기도 만져지기도 하고요. 하고. 예. 우리가 이제 섬유 조직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우리 뭐 파이브로틱 티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에서 무게를 끌어내리고 끌어당기고 있는 가슴을. 이제 워낙 살이 있다 보니까 수술한 후에도 약간 주름이 생깁니다. 양옆에 주름이 생기는데 저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이상 지나면은 점점 좀 좋아지긴 하시는데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분이세요. 네.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접쳐 보이고. 그래도 이제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아까 뭐 피멍 들었던 것도 있고 뭐 흉터나 이런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보통 그 흉터 같은 경우 유륜 안쪽에서의 유륜과 피부 절개선상에서 네. 절개를 하고 그 길이가 상처가 다 회복이 되면 1cm 미만으로 남습니다. 상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은 이제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누군가 와서 여기 수술했네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채널을 좀 많이 늘려서 겨드랑이 쪽에서도 접근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겨드랑이 쪽에서 하면 일단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넣기 때문에 네. 알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자가 남자 가슴 이렇게 좀 유심히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상해지니까 맞잖아요. 아, 징그러워요. 남자가 남자끼리 뭘 이렇게 왜 봐? 거기 왜? 근데 여자는 여자끼리 본다? 오. 그러면서 질투해요. 그래서 가서 수술을. 아니, 남자들은 네. 남자의 가슴을 안 보고 이렇게 네. 밑을 쳐다보고. 어디 본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남자들도 진짜 이 고등학교 때나 그런 기억 없어요? 진짜 여자 같은 가슴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으면 장난치면서 맞아. 누우면서 저희가 막 만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난치면 저희는 남자끼리니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만지잖아요. 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만짐을 당하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미안하네요. 에이. 친구가 미안해. 만졌구나. 저희 말 만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공개 클리닉 외의 게스트는요, 저희가 엄선해서 뽑습니다. 다 그분들의 과거까지는 저희가 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남자들의 말 못하고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 성기능 장애. 사실 저는 이게 첫 번째일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비뇨기과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좀 남자들은 예민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제 정해져서 네. 주변 분들한테 뭔가 이 사례를 여쭤보고 싶은데 참 안 되지.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남자들은 이거를 네, 사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서로도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하죠. 뭘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석영 원장님. 네. 이제 뭐 둘째 날. 네. 이죠. 이제 둘째 날에 둘째 날 어떤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진짜 실제로? 주변에는 자기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서 상담 받아보시면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조사를 대한민국 남자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1,000명 가량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네. 통계에서는 50대 이상에서는 한 40%, 50대에서 40%, 그리고 60대 70%, 그리고 80대 넘어가면은 100% 발기부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들하고 어떤 발기부전, 요것도 한 20% 이상 네?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퍼센테지 기여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걸로. 그 현동 씨. 아니, 제가 오늘 녹화인데 조심하라 그랬지. 이제 시작됐어. 아니 바짝 긴장해요. 60대가 몇 퍼센트요? 70% 정도 됩니다. 70%? 100%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80대 이상에서. 80. 그런데 100세 시대인데 80이 돼가지고 100%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문제다, 그죠? 일단은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 표본 통계에서 나오는 상황의 이야기고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해 보면은 80대 이상에서도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질환이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성관계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중요한 건 80이든 90이든 성 기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성욕은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이네. 90이 되셔도 80이 되셔도 이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20, 30대에도 이 발기부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머나. 네. 그죠, 원장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년층의 발기부전보다도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요. 나이가 들어서 발기부전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0, 30대에서 발기부전이 나타나면은 그건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파트너에게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게요. 발기가 안 되면은 어떤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은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갑자기 자기 어떤 외모에 대해서 갑자기 더 신경을 쓰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발기가 안 돼서인데 갑자기 와이프가 외모를 쓰다가 신경을 쓴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생기는 오해 때문에 가정 불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네. 물론 상대방의 뭐 경제력 그리고 뭐 학력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정말 성격차, 성의 격차 이거는 네, 정말 성의 그렇군요. 격차가 느껴지면 난 결혼 못 하겠다 하고 요새 네.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솔직하게. 좋네요. 그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결혼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요즘이야 뭘 또 뭐 그죠? 네. 아니, 그 발기 그래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의 발기부전의 원인은 그렇게 그러면 그 원인은 뭐예요? 취업 고민이 상당하거든요. 네. 취업 고민 또 취직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밤새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잦은 야근에 잦은 그 음주, 회식 문화 이런 거에 치이다 보면은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발기부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매일 매일 제가 야근을 하잖아요. 제가 롯데자이언츠 야구 중계방송 하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퇴근을 10시 반에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 야구 중계 중에 제가 소변을 많이 참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까요? 의도하지 않게끔 참게 되니까. 야구 중에 보통 몇 시간 하죠? 보통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렇죠. 화장실을 한 2시간 있다가 오해말까도 한 번 갔다 오는데 후다닥 갔다 오거든요. 싼 적은 없나요? 다행히 없어요. 다행히 없는데 이건 굉장히 세네요. 싼 적은 없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미혼인데 괜한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떨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 소변을 보는 거와 그 성기능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배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배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성기능과의 관계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희 선배가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야, 이거 갑자기 내가 소변을 지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자기가 늙었다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내가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적으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건 좋은 습관은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어쨌든 네. 5회 말까지는 참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롯데 화이팅. 네. 아니 그런데 네. 여자들도요. 산부인과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좀 이렇게 망설여지고 꺼려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남성분들도 비뇨기과를 찾아갈 때 조금 힘들지 그래요? 않을까? 그래요? 힘들죠. 비뇨기과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면 이제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말 안 해요? 그래서 비뇨기과에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신문하고 잡지가 많아요. 시선을 딴 데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안 지저차 가봤어요? 가봤죠, 지저차. 아니요. 좀 왜 가셨어요? 근데 비뇨기과 왜 가셨어요? 비뇨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요? 안 가봤어요? 꼭 간다. 갈 거다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거기서 가신 거예요. 이것들은 뭐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도 가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 원래 이런 데 잘 안 가는데 또는 이런 데 오는데 참 민망한데 이런 처음인데. 표현을 하면서 처음인데 이런 표현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병원도 그 환자들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다 남성으로 구성된 그런 병원들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문이나 잡지 이건 기본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칸막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개인 그래요?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아이디어 좋다. 대기하기 쉽게 40, 50대 되면은 뭐 당연하겠죠. 이제 가장 남성으로서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가장 음주량도 많고 이럴 텐데 그분들은 진짜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주로 어떤 문제로 오십니까? 40, 50대 분들은. 일단은- 이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지금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시고요. 네. 이제 이때 어떤 발기부전의 문제로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질환이 원인이 돼서 발기부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남자의 음경에 대해서 그거를 커다란 혈관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커다란 혈관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혈관에 우리가 이렇게 안쪽에 때가 끼는 거, 우리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역시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일단은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라는 게 결국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혈류가 좀 느려지고 하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발기부전이 오고 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또 발기부전이 또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먹는 약에 따라서 먹는 약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 약의 부작용으로 또 발기부전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자신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몇 번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괜찮아 하는데 맞아.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면 병원을 찾아야 될지 그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 네. 중요합니다. 네. 몇 번 그러면 병원 가야 될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안 되면. 네, 그렇죠. 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 책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3에서 6개월 정도 좀 기다려봤다가 오라고 하는데 사실 3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린다는 게 실제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잘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제 생각에서는 당장이라도 오라고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만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원만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발기능을 갖춘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건데 네.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나는 발기부전은 아닌데 강직도가 끝까지 유지가 안 돼서 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그게 이제 발기부전 시작입니다. 그거를 발기만 되면 발기부전이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발기가 되더라도 끝까지 충분한 원하는 성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발기부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3에서 6개월까지 기다리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일찍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설문지 문항 같은 거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그런 게 네네네.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설문지 문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IIEF라는 우리 예. 설문지가 있는데요. 그런 처음에 나온 설문지는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잘 호응도 안 되고 환자분도 어려워했는데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IIEF5라는 그런 설문지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이제 항목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괜찮고 낮으면 낮을수록 심각한 그런 상황의 설문지가 됩니다. 네네. 그 외래에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환자들이 혈압이고 당뇨고 이런 만성 질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도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이
두 번째 오실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친해지면 혹시 부부관계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당뇨 환자의 70%가 발기부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네. 발기부전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네. 치료를 받으면 조기에 빨리 치료하면 훨씬 좋아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만성질환자들은 발기부전을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이제 공감을 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눈금암에 대해서 이제 병원을 갑니다. 어렵겠지만 갔어요. 네, 그럼 뭘 어떻게 검사하는지 미리 알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검사를 합니까? 일단은 그 오셨을 때 이분들이 특징이 좀 이런 분들의 특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이거 좀 하자고 해도 빨리 병원을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약만 타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강 많은데 박사님이 제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바쁘세요. 그죠? 검사 몇 번 걸립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력 청취부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약 먹는 거 어떤 약을 먹는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사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아까 당뇨 환자들에서 우리가 발기부전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발기부전 때문에 왔다가 당뇨 체크를 했더니 당이 400이 넘고 막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검사, 혈압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해서 네.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그 외에 몇몇 가지 성호르몬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때 우표를 하나 붙여놓고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를 보고 그 성 기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확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어디다 우표를 붙이면 편지 봉투에다 우표를 붙이지 저는 어디다 붙여? 아세요? 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면서 이게 어떤 검사냐면은 실제 이제 수면 중 발기력 테스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수면 중에 네. 발기력하는 검사인데요. 네. 발기력 테스트는 검사인데 네.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발기부전과 진짜 몸에 이상이 나타나서 생기는 발기부전을 감별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기계들이 사실 병원에야 있지만 이런 기계들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쉽게 하는 검사로 이렇게 우표를 네. 음경에다 자기 전에 붙여놓고 네. 아침에 떨어져 있으면은 수면 중에 발기가 충분히 됐다 줄었다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네.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장담합니다. 네, 뭐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 남성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집에 갈 때 우표 다 삽니다. 아니, 저는 우표를 사는 거를 떠나서 네. 잘 때도 나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게 그랬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아침에 텐트를 치는지 안 치는지 보는 일종의 그런 검사입니다. 예.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본래 그래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검사에 지금 오자마자 그 뭐 집에 가서 해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저는 이제 아침 발기가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아침 발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이미 나타났는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발기부전인가 이런 걸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젊은데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뒤집어서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다가 우리가 렘 수면에서 우리가 발기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발기되는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기로 봤을 때는 운동이에요. 얘도 운동을 하고 우리 다른 데 근육 운동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듯이 튼튼해지고 하는데 걔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네. 그 자는 동안에 그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그 운동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케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힘을 쫙쫙 주고 하던데 그런 게 좀 약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엉덩이를 이렇게 모으는 예, 저 중계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힘 좀 주고 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하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체 혈류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검사 아침 발기나 이런 검사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분들한테 이제 몇몇 분들한테 하는데 그건 이제 음경 내 혈관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혈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음경 도플러 검사를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앞에 이런 검사들 종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검사를 했다. 그래도 우리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게 요새 좋은 약이 너무 많잖아요. 약. 네, 네. 약이 네. 뭐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별로 걱정 안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은? 치료 방법. 네. 예. 그 70년대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좀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가 주사요법이 생겼고, 그다음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세계의 발명품이라는 네. 그 20세기 세계 최고의 발명품 그 파란색의 네. 비아 네, 땡땡이라는 네, 네. 약이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포스트 비아 땡땡 시대로 들어와서 네. 그냥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에 대해서 약을 먹는 방법을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그런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그 약이 사실은 원래는 고혈압 약제로 개발됐다는 예, 약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오. 그럼 이게 부작용인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셈이. 일단은 원래 처음에 약이 개발됐을 때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압 환자 임상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데 환자들한테 줘봤는데 혈압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효과적인 약이 아니다 판명이 돼서 이제 임상 실험을 중단하는데 임상자들이 그 약 좀 있으면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 욕심이. 자긴 좀 더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발기가 성기능이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약을 만든 게 지금 세계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약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폐 고혈압 네. 그리고 고산병 치료에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예. 그래서 이 약은 단순히 원래 개발됐던 고유의 그 이유만으로도 현재로 쓰이고 있는 약이니까 절대 나쁜 약 아닙니다. 아니. 좋은 약이네. 그 왜 그 전립선 치료제가 탈모 치료제로 네.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톡스도 비슷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톡스도 보톡스도 치료용을 썼다가 그 네, 다른 네, 부작용 맞습니다. 때문에 위험을 쓰는 네. 자, 그러면 효과도 많고 또 속설도 많습니다. 그만큼 워낙 뭐 이 카드라도 많고 야 해봤냐 이렇게 막 귀로 막 이렇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발기부전 치료제 다들 궁금하죠? 예.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주제를 잡았으니까 네. 시원하게 한 번씩 질문 자,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선희 씨 궁금하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봐요? 다 물어. 그건 두 번째 만나서 또 우리 집안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약물을 이렇게 먹다 보면 한 번 먹어도 좀 좋아져.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먹다 보면 그죠? 그러네.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네네네네. 그럼 중독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 네. 그 중독까지야.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약을 제가 권유를 해드렸을 때 일단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 원인 중에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몸 상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서 한참이 지나서 끊었더니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네네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아니 약을 먹었을 땐 좋았는데 안 먹었더니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몸에 우리가 변화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엔 용법이 변화가 되면서 네. 매일 저용량씩 먹는 방법도 생겨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그 전에 비교해 봤을 때 더 성기능이 향상이 되더라. 약을 끊은 후에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더 혈관이. 상처가 네. 그러니까 노화가 점점 느리게 진행이 되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근데 그걸 먹으면 바로 효과가 오나요? 약물을 먹으면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약을 먹은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효과가 오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약을 먹으면은 이제 약효가 36시간 정도 가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36시간 동안 발기가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절대 그렇진 않고요. 네. 이 약은 발기를 시켜주는 약이 아니라 도와주는 약입니다. 결국 시작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만 먹고 그냥 병만 바라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약을 먹고 어떤 성적인 자극을 받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만 우리가 발기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아니 근데 36시간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날 화장실 갔다가 와도 이렇게 그래 돼가지고 화장실 못 나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나 아, 있었어? 경험담. 아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아까 묵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잠깐 도대체 요즘 누구 만나시는 요즘 도대체 누구를 만나시길래 있다고? 얼굴 빨개지네. 예. 예, 여하튼 그렇고. 근데 약을 먹다 보면 그래 약을 먹어서 어제 좋았어, 오늘 좋아, 내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먹다 보면 이제 좀 이게 또 내성이 생겨서 뭐 약을 막 더 먹어야 된다든지 네. 이런 또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질문에 제가 이걸 하나 더 덧붙일게요. 예. 이 내성이라는 게 약을 만일에 안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맞아. 그렇죠. 의지하는 예. 거야. 안 되는 거지. 의존증 같은 의지하는 것들. 네. 네, 그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발기부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던 분이라도 네. 많이 진행이 된 분들은 이 약을 100알을 먹어도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고 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자기 몸이 약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점으로 내성은 이 약은 사실 내성이 그렇게 잘 생기는 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몸이 변하면서 약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는 것 뿐이지 네. 내성이 생겨서 우리가 약을 더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가능한 약 용량 조절 폭에서 조절은 하지만 이 우리 몸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약이 안 받는 거지 약이 내성이 생겨서 안 받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사실 근데 이게 발기라는 것이 심리적인 작용도 많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의존증 같은 것. 내가 오늘 약을 안 먹었는데 괜찮을까 해가지고 어떤 그 두려움 불안하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약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자신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찾기를 하는데 줄여갈 때 이 양을 반씩 쪼개가면서 반씩 줄여가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제가 한번 시켜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 자기가 약 먹었던 사실조차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발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미난 분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 속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심을 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적처럼. 네. 그렇죠. 예. 이게 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중국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지 이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산 뭐 일어나거나 가만히 있거나 온갖 가만히 있으라고. 일어나거나 뭐 이런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약들을 실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산. 중국산. 네, 몰래 들어온 흔히 말해 중국산. 가짜 뭐 이런 거. 네. 네. 실제로 자기가 중국산을 먹었더니 괜찮더라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제약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 약 용량이 100이다 하면은 이 용량에 들어있는 약의 실제 용량이 100, 101, 99 많이 차이 나봐야 102, 98 편차가? 이 정도 네. 차이가 나서 어떤 걸 먹어도 큰 문제 없게 우리가 100이라는 용량을 맞출 수 있게 나오는 약인데 그 어떤 인터넷에 파는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 500, 뭐 어떤 건 0, 그러니까 어떤 거 먹으면 효과가 전혀 없고 어떤 거는 먹었더니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다섯 알을 이렇게 통째로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데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자,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래도 이게 약은 부작용이라는 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에도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약이니까. 네, 일단은 말초혈관 확장제다 보니까 그 약을 먹었을 때 얼굴이 좀 붉게 변한다. 얼굴 홍조. 네. 그다음에 좀 안구가 충혈된다든지 또 코막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좀 두근거리거나 그다음에 허리가 좀 아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을 좀 먹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가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협심증 약을 먹으면 우리가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약을 드시게 되면 같이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 쓰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게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나온 수치들이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몇 분 이상 걸을 수 있어야 되고 혈압은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런 수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적용하기 좀 힘듭니다. 네. 힘들고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한 계단을 3층에서 4층 정도 혼자서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은 이 약을 쓴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몽 주스도 사실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몽이요? 예, 왜요? 자몽 주스를 같이 먹게 되면 이 약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급적 자몽 주스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성우 교수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하시죠? 그러게요. 이쪽이 또 전문가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많이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비땡땡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먹었음에도 그래도 약물로도 내가 안 된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에 정말 어떤 단계까지 가요?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예. 예전에 개발된 거 순으로 다시 역순을 갑니다. 이제는 네. 역순을 가서 이제 자가 음경 주사 요법을 하는데 예. 그 주사가 무슨 되게 위험하고 그런 주사가 아니고요. 그 인슐린 맞는 분들, 매일 인슐린 맞는 분들과 비슷한 강요 주사입니다. 있으신 분들. 예, 강요 있으신 분들 인슐린 맞는 주사 비슷한 주사라서 거기에 그걸로 음경해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약을 3개를 섞어서 만든 약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섞어서 만들면은 강제로 발기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발기와 함께 성관계를 발기 유지가 1시간 정도 가량 되게 하면서 성관계를 무난하게 가질 수 있고요. 이제 이 주사도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수술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환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네. 약물로 치료되는 환자 퍼센테이지, 약물로 안 되면 주사, 네. 그다음에 수술이잖아요. 네.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한 구분은 없는데요. 저희 병원 오는 환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명 정도 오시면은 80명 정도는 다 약물로 치료 가능합니다. 네. 80명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15명 정도는 주사요법으로 무난하게 다 진행이 되고 네. 나머지 5분 정도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네. 문제는 이제 수술비적인 문제가 이제 거기서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하는 평소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네요. 전체 환자 가운데. 자, 오늘 푸드 처방전 사실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뭐 아시잖아요. 오늘 점심 이거 먹을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거기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한성우 교수님이 과연 뭘 갖고 왔을지. 예, 정말 특별한 기대돼요. 거라고 생각하시죠?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예. 오늘의 푸드 처방전은 오, 이거 잠깐만. 부추잖아요, 부추. 맞습니다. 우리 말로 전구지. 맞아요, 정구지. 전을 또 구워 오셨네. 그렇네요. 오, 예. 예, 바로 오늘 남자에게 좋은 말할 수 없는 고민 해결하는 바로 슈퍼푸드가 바로 정구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추입니다. 부추. 예. 부추 워낙에나 유명하지만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예. 첫째, 부추라고 불리는 이유는 부뚜막에서 함부로 키울 수 있다고 해서 부추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쉽게 키울 수 있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있어요. 그 있어요. 예, 찾았어. 나막 말을 했더라고. 한번 의심했네. 진짜 그 부추가 게으름뱅이 풀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키울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키울 수 있는 풀이라고 해서 게으름뱅이 풀이라고 합니다. 네. 불가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그렇지, 음식 맞아요. 다섯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네. 불가에서 못 먹게 하지. 스님들이 드시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이게 맞아. 부추 못 먹어. 예.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불가에서 그만은 그 정도의 음식이에요. 예, 맞아. 서태후가 이 부추를 약이에요? 뭐냐면 예. 부추를 양기초로 했어요. 양기초. 양기초. 양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풀이다. 양기초. 그리고 다른 말로 파옥초라고 합니다. 파옥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에 어떤 이 남편이 하도 이렇게 기능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 스님이 그걸 보고 걱정하셔서 이걸 이제 길거리 있으니까 먹어봐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있는 집을 물고 바로 이걸 심었답니다. 그래서 파옥초라는 집을 물고 심는다. 파옥초, 심지어 파벽초, 벽을 뚫는다. 파벽초로까지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좋은 거. 그 이유가 뭐냐? 이 바로 부추에 들어가 있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예? 황화아릴. 네. 전에 양파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알리신 기억나시나요? 이제 새롭지가 않네. 재밌지도 않고. 알리신이 바로 이 부추에도 알리신의 주성분인 황화아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화아릴이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고요. 네네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이라 불리는 활성산소도 있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도 저희가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북돋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슈퍼푸드 바로 부추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 부추는 진짜 깜짝 생각도 못했고요. 뭐 복분자. 남자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복분자라거나 뭐 이런 걸로 좀 생각했었는데 깜짝 놀랐네요. 근데 부추는. 사실 제가 닥터안의 슈퍼 처방 또는 푸드 처방전의 원칙은 뭐냐면 누구나도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네. 선택하지 네. 가격이 비싸거나 네. 쉽게 구하지 않는 것을 권했을 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맞죠. 예. 그래서 이
푸드 처방전은 부추 정말 좋아요. 아우 잘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럼 부추를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좋아? 아, 부추는 방법적으로 쉽게 먹는 게 이게 그냥 생으로 먹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생으로 먹을 때 참 알이라는 성분이 알이하단 말이 맵다라는 뜻의 네, 개념이 네. 있고 부추는 그냥 먹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생으로 많이 먹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네, 네. 제일 먹기 좋은 건 바로 이 부추전입니다. 전. 예, 전으로 먹거나 또는 우리가 전구지라고 얘기하죠. 네. 전구지를 묻혀서 그쵸? 주면 네. 익으면 익을수록 네. 우리가 김치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봄부추는요, 아들한테도 안 준다. 봄부추 씻은 물은 네. 아들에게도 안 준다. 누가 안 주냐? 남편한테만 준다. 그만큼 몸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봄부추가 좋지만 부추를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쉽게 보관하는 방법은 이 신문에 싸서 네. 예, 냉동실에 보관하면 이 보관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하시게 되면 늘 신선한 봄부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요리법까지. 이 진짜 처음에는 닥터 안의 푸드 처방전이 사실 실험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지금도 이게 실험 아니었어요? 아니, 이렇게 될줄 몰랐어. 아, 좋네. 좋아, 좋아. 아니, 자, 부추, 선희 씨, 네. 좋아하시, 우리는 네. 집에서요 부추를 좋다는 걸 예전부터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삼촌이 네. 마당에 항상 부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숙모가 아침마다 항상 이래요. 된장 불어 가요. 아니 아침에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 숙모 어디 가요? 된장 불어 가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삼촌이 부추를 심어. 이게 풍부가 좋았습니다. 네.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자,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말을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남성 여러분들 계시죠? 좀 자신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 서경 원장님이 어떤 처방전을 내시는지 저는 닥터 처방전이 궁금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뭡니까? 수술, 약물, 남자는 운동이지 말입니다. 운동이지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예. 네. 이 다른 제가 뭐 질환이나 이런 걸 다루면서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게 네. 그것도 환자분들도 약보다도 또 이것 말고도 뭐 음식도 아까 나왔지만 예. 어떤 게 가장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두말 않고 얘기해 드립니다. 운동 말고는 근본적인 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면 환자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아요. 뭔데요? 너는 운동하니? 이런. 네, 너나 해라. 이렇게. 네, 네. 보시기에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운동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고요. 진짜 안 믿겨. 네. 운동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만 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뿐이지. 부추 드시면 되겠네요. 네,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게 지금 오늘 말 못할 고민 이런 것들이 다른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굉장한 이런 아까도 오해된 건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속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이 푸시고 네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좀 정말 우리 네. 원장님 때문에 속이 좀 후련하고 좀 시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죠? 네. 아니 정말 저도 이거 어떻게 방송을 진행해야 되나 싶었는데 살살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네요. 그죠? 그죠? 네. 세 분 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다. 예. 하여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잘못된 오해는 좀 푸시고요. 그런 고민이 있다면 당당하게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시면은 저 주위에 좋은 주치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고민을 말씀하시고 그 고민을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제우스 남성의원회 이석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이며 가하만사성입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내분하고도 충분히 대화하시고 또 전문가 선생님 찾으셔서 충분히 상담하셔서 빨리 가족의 웃음이 나는 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뭐 이상하다 싶으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량 늘리고 살 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20,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이 너무 믿으면 안 되고요. 근육 운동 조금만 줄이고 케겔 운동 시작하는 걸로. 중년의 말 못할 고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세줍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건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